네, SBS 팔도 주무관의 연출자 이큰별 PD와 20대 전라남도 완도 용암마을 이장이 된 김유솔 이장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이큰별 PD님께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 SBS에서 방영한 팔도 주무관을 연출하셨는데 이 어떤 기획 의도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인지 또 각 지역을 돌면서 느낌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팔도 주무관 프로그램은 연예인과 셀럽이 지역의 이제 젊은 공무원인 주무관이 되어서 로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를 소개하고 또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이제 관광 위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이 지역 소멸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 지자체가 처한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촬영한 이제 경상북도 영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15,000명 정도였는데 1년에 사망자가 300명, 출생자가 30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영양군 안에 청기면이라는 곳은 작년에는 면 전체 출생자가 1명, 올해는 1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인구 소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팔도 주무관의 상당한 분량을 이 인구 증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모두가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향할 때 우리 김유솔 이장님은 반대로 서울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용암마을 이장이 된 걸로 아는데요.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완도까지 내려가서 이장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처음에는 고향의 완도가 너무 답답해서 나는 서울에서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갔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서울이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니까 좀 자유로움이 느껴졌었는데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룬 꿈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회의감을 느끼던 중에 다시 완도에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완도의 풍광에 좀 큰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렇게 다시 완도에 내려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완도에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 마을에 사진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간 준비를 해서 사진관을 열게 됐는데 사진뿐만 아니라 완도에서 뭐 플리마켓을 하거나 도시재생 활동을 하다가 전 이장님이 이장 선거에 나가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지금은 어르신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아서 3년차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장이 되고 난 후에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하고 계시다고요. 네, 처음에는 마을 일을 뭐 폐가 관리라든지 아니면 가로등 설치라든지 어르신들한테 핸드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까지 좀 다양한 크고 작은 대소사들을 처리했었어요. 그중에 특히 어르신들한테 핸드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손주학교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단순 봉사 프로그램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하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어르신들이 손주가 할머니가 진짜 문자 보낸 거 맞냐고 너무 기분 좋게 하시는 걸 보면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또 저희 마을에서는 지금 3년간 완도 군청에서 열어주시는 한글학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뉴스 자막도 줄줄 읽으세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손편지를 써달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찍은 저희 마을 사진을 같이 전시회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또 저 같은 완도 토박이 친구들을 모아서 공동체도 만들었어요. 청년이 처음에 뭐 좀 엉망진창일지라도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저나 제 친구들 그리고 뭐 모든 청년들의 모습과 닮은 것 같아서 완도랑 엉망진창을 합쳐서 완망진창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완망진창 팀에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그걸 계기로 많은 청년들이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김유솔 이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큰별 PD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역
소멸 문제에 직면했고 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던 일본에선 관계 인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지역을 자주 오가면서 지역민과 관계를 맺고 또 소비 활동도 하다가 향후 지역으로 이주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관구 인구 형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곳이 있다고요. 네,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전라남도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이 관계 인구의 형성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파악을 해서 다양한 정책으로 반영 중이었는데요. 제가 연출한 이 팔도 주무관 프로그램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현재 농어촌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빈집이에요. 방치하고 있으니까 우범지역으로 되기도 하고 또 흉가가 되고 흉물이 되고 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든요. 집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안에 이거를 싹 다 군청에서 해준 거예요? 네, 리모델링 지원 비용으로 네. 이렇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네. 저희가 입주자 선정을 해서 네. 이제 보증금 100만 원, 네. 그리고 월세는 만 원. 월세가 10,000원이에요? 월세가 만 원. 진짜 괜찮은 사업이네. 집이 있나 했죠. 이게 말이 되나? 싶어 처음에 왔을 때는 6개월을 지금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지금은 3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월세가 10,000원이라니 네.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소개된 만원 주택 말고도 이제 강진구는 이제 도시 청년들이 사도 삼촌 스테이라고 해서 4일은 도시에서 그리고 3일은 강진에 와서 근데 그 집이 이제 강진에서 빈 집을 리모델링한 그 집을 무료로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도 진행 중에 있었고요. 저희가 그 강진군에 있는 이 병영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도 삼촌 스테이를 통해서 강진에 왔던 청년이 실제로 이제 그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관계 인구가 이제 지역민이 되는 그런 사례인 거죠. 또 이뿐만 아니라 또 강진에도 제가 이제 강진군 홍보대사가 된 것 같지만, 네, 강진군의 이름이 재밌는데 이제 푸소라는 일종의 이제 농촌 민박 제도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깨끗한 숙소와 그리고 맛있는 남도 밥상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진을 이 푸소를 통해서 제2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이 강진을 자주 찾아뵙고 또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이제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진군 문화관광과 안에는 이 푸소가 하나의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 인구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고 이 강진군 전체가 인구 정책과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서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관계 인구의 형성, 지역 소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이큰별 PD님의 얘기처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역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도 있고 또 국가 정책도 정말 많은데요. 이 지역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유솔 이장님. 네, 다른 도시에서는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를 창업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다양한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역에서는 그 특산품과 연계를 해야 가산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에 있는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넓게 봐주셨으면 한다는 건데요. 지역 특산품을 연계하는 게 지역 입장에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뭐 다양한 배경이나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도 않는 지역 자원을 억지로 연계해서 낸 아이디어가 유명무실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해서 모두 획일화된 비슷한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 활용도 좋지만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진입 장벽을 느끼지 않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기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큰별 PD님은 팔도 주무관 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 다양한 또 지방 공무원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셨을 텐데요. 이 지역 소멸 위기의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SDF 2024에 꼭 전해달라고 한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네, 제가 지난 3월부터 거의 6개월 가까이 그리고 이제 지역의 6, 9급의 주무관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군수님들 포함해서 한 20여 개의 지자체를 헌팅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꼭 좀 얘기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첫째는 뭐 지역 소멸 대응 정책 예산은 대부분 이제 중앙에서 지역에 이제 교부금 형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공무원들이 지역 소멸 대응 예산을 신청을 할 때 좀 규모가 큰 시설을 만든다거나 좀 사업 규모가 좀 비용이 큰 사업 위주로 먼저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서가 좀 외형적인 면에 먼저 좀 집중을 하게 되고 내부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후순위다 보니까 제가 지역을 내려가 보면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역 소멸 대응 정책 예산 안에서도 인프라 위주의 큰 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곳과 작지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으면 공무원분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 제가 공무원분들 만나면서 느낀 게 지방직 공무원분들의 이제 처우 문제입니다. 특히 신입 주무관분들이랑 얘기하면 거의 최저임금 정도로 이제 실수령 월급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월급을 받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명감에 좀 감탄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이 지역 살림을 책임지는 공무원분들을 좀 사명감만으로 이렇게 좀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래서 그 사실 제가 지역 내려가면서 경험해 보니까 지역에 정착하는 인구 중에 제일 큰 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새로 이제 임용되는 젊은 공무원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국가 저희 전체적인 재정적인 예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주무관분들의 이 월급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바로 올릴 수는 없다면 당장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에 이제 근무하게 된 지역 공무원들을 위해서 군 차원의 월세 지원 정책을 좀 실행한다거나 또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을 실시하는데 막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르게 개선이 되어서 좀 지방직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이 주무관분들에게 이 복지와 사기를 좀 높여주는 게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의 새로운 측면으로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김유솔 이장님께도 묻고 싶은데요. 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역을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 매력적인 지역의 조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완망진창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착하신 청년분들께 어떤 이유로 정착을 하게 됐나 여쭤보면은 되게 사소한 이유가 많았어요. 바다가 예뻐서. 라는 이유가 되게 많았는데요. 근데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난개발해서 지역의 메리트를 없애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강화해서 지역의 메리트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완도의 경우에는 경관이 아름다워서 그걸 보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완도도 좀 살만한 곳이구나 좀 느끼실 수 있게 지역의 특색을 강화하고 더 매력적인 곳으로 비춰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완도가 되게 살만한 곳이거든요. 저한테도 아직까지 너무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 많은 친구들이 서울에서 일하면서 좀 일의 회의감을 느끼다 어디론가 한번 떠나볼까?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우리 지역 어때? 라고 앞서 김선태 주무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저희 지역을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 인구를 만들고 청년이 지역을 오가게 한 다음에 그렇게 청년들이 찾아오면 다양한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제공하고 또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유용하게 정보를 소통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가 여기 진짜 살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지역사회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선 국가 정책, 지역 사회 또 지역민 등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도 네. 필요하겠지만 이 언론이나 미디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큰발 PD님 어떤 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제가 전국 지자체를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 보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 주무관분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을 알리거나 홍보를 하는 홍보팀에는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이제 배정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충주시 우리 김선태 주무관님께서도 이제 지역 행정에
활동에 있어서 이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제 언론 미디어가 이제 서울 중심주의가 아니라 이 지역과 로컬의 이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저희 팔도 주무관 같은 프로그램이 좀 내년에도 좀 시즌제로 계속되어서 이 앞으로 이제 전국 팔도 지자체에서 좀 숨은 일꾼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이제 노력에 주목을 하고 또 정책을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연출자로서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 저희 이 두 분께 이제 SDF 관객분들께서 또 질문을 몇 가지 보내주셨어요. 네, 먼저 김유솔 이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은 그 지역이 고향이고 또 연고가 있으셔서 적응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선 혹시 텃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연고는 없지만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마을을 예시로 들고 싶은데요. 저희 마을 어르신들은 토박이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아서 마을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토박이 분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분들도 어디에선가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뭐 다른 지역에 전부 다 텃세는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마을처럼 외지인들이 모여서 당연히 텃세도 없고 외부인들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의 마을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크멜 PD님한테도 네. 질문을 네.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서울에서 생각만 하셨을 때와 네. 이 지역 가서 직접 취재하고 나신 뒤에 이 지역에 대한 이전 생각과 또 가장 네.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지역에서 내려갔을 때 제가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정말 놀랬던 것은 공무원분들이 이제 456명이고 인구가 15,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공무원 한 분이 지역민 30여 명 정도를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영양군은 정책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직접 지역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억 원짜리 농기구를 직접 찾아가서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 뭐 하루에 트랙터 수억 원짜리 트랙터를 5만 원에 빌려준다거나 배달까지 해주는 이런 서비스, 그리고 찾아가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의료 서비스, 그리고 어린이들의 놀이 워터파크를 직접 찾아가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서울이나 도시에 살면 저희가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시민이 공무원분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소도시는 반전 매력으로 공무원분들이 지역민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면서 이렇게 행정하신다는 게 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그런 노력에 좀 존경심도 느꼈고 그랬습니다. 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김유솔 이장님은 앞으로 용암마을 이장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는 되게 속없이 되게 뭐 최장수 이장이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안 시켜주시면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또 11월 말이면 또 선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서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되는 데까지. 만약에 그럼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저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되게 개방적이고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마을 어르신들께 보살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가 저희 마을에는 없어서 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많이 닮은 그 다음 세대들을 저희 마을에 열심히 모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큰별 PD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또 여러 사례를 취재하셨을 텐데요. 아직 방송에 나가진 않았지만 또 소개하고 싶은 좋은 지자체 사업이 있을까요? 네, 그 교육적인 측면이 사실은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거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측면인데 지역에 내려가다 보니까는 이제 워낙 태어나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정말 이 한 명 한 명의 신생아와 그 학생들을 정말 소중하게 지역에서 이렇게 또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양군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영양군 전체의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따라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이제 인솔해주는 공무원분들이 같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죠. 모든 것이 다 무료고요. 특히 이제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가 정말 군청과 학교 교육청의 노력으로
모든 학부모가 정말 워너비인 그런 시골 학교를 이렇게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그냥 일반 체육 시간에 승마를 배우고요. 그냥 뭐 학교 안에 수영장이 이제 군청에서 만들어주고 이제 여름에 이렇게 정말 좋은 시설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1살 돌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강진군에서 이렇게 한번 그 도농 유학 제도라고 도시 아이들이 강진군 그 학교에서 1년 정도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군청에서 25만 원, 또 이제 교육청에서 또 60만 이렇게 돈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많이 좀 저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광진군 홍보대사가 되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SDF 관객들과 또 이렇게 심도 있는 대화 나눠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완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저한테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사실은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에 지역을 이렇게 좀 봤을 뿐이고요. 사실 국가 정책을 기획하시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좀 설립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지역의 공무원들 특히 6급, 9급의 이제 주무관 분들의 좀 이런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좀 들을 기회가 있으면 이런 지역 소멸 문제를 타개하는데 이런 정책 방향을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좀 꼭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을 대표해서 오늘 조금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주년 SDF 2024 분열과 소멸의 시대 다시 쓰는 생존 전략, 매력적인 지역의 조건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고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찾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